봅시다. 자, 오늘은 결석생이 많은데요. 공지사항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학과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변경된 게 있어요. 원래 우리가 미래탐구 앱이 있어. 미래탐구 앱이 있거든요. 예전에 설치해서 깔린 친구도 있고 안 깔린 친구도 있어. 승현이처럼 얼마 안 된 친구는 이거 알아요 혹시? 몰라요? 경진이는 몰라요? 이거 회원 가입이 다 돼 있거든. 나중에 다 알려줄게요. 우리 반은 안 하고 있었는데 앱을 이용해서 숙제를 올리면 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9월 7일 토요일 이렇게 숙제를 올리면 숙제했던 부분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런 앱이 있거든. 근데 우리 반은 안 하고 있었는데 하는 반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 숙제를 쌤이 여러분들이 올리지 않더라도 그걸 해놓으면 이 뭐라 해야 되지? 숙제를 9월 7일 토요일이라는 그게 있으면 아무튼 여러분 개개별로 이 항목이 뜬단 말이야. 언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숙제를 다 적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숙제가 진도북 셀프북 나왔죠? 근데 A라는 애는 진도북은 했는데 셀프북은 안 해왔어. 그럼 적는 거야. 9월 7일 토요일에 진도북 숙제는 했고 셀프북은 안 했음. 이런 식으로. 숙제 다 했음. 숙제 아예 안 해왔어. 책 안 가져왔음.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다 적을 거예요. 이게 학부모님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 부모님들은 거의 결제를 하시는 어머님들은 거의 다 깔려 있어. 왜냐면 여기에서 자동 결제를 신청하거나 이렇게 화금비가 4개 세팅할 수 있거든. 그래서 거의 본인이 카드를 매달 들고 와서 결제한다. 그 친구가 아닌 이상은 어머님들 다 깔려 있으셔. 대부분. 공지사항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뭐 원장님이나 부원장님도 확인 다 가능하시거든. 여기에 다단계예요. 매수. 여러분들이 숙제를 안 해온 게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 내가 우리 애가 숙제는 잘해오나? 쌤이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지만 갑자기 얘가 뭐 요새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때 어머님들께서 학원에 전화할 수는 없잖아 매번. 근데 이걸 보시면 최근에 얘가 3번이나 안 해왔네. 확인이 가능한 거지. 확인이. 그래서 어머님들께 우리 단톡방도 항상 유지되고 있거든. 어머님들 수업 끝나면 쌤이 뭐 오늘 뭐 했습니다 이런 거 다 안내 드린단 말이야. 거기에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십니다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일단 사진 찍어 올리는 거는 일단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숙제를 잘 해오셔야 돼요. 숙제를. 안 그러면 기록을 다 남겨야 돼. 안 남기면 내가 혼나요. 그래서 남길 수밖에 없어. 이 월말마다 수학과 팀장님이 확인하시고 안 올렸으면 왜 안 했는지 다 얘기하래. 다 얘기하래. 그래서 난 할 수밖에 없어요. 숙제를 잘 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 특별히 아프거나 이러면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아파서 이번에는 못함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계속 아파서 못함, 결석해서 못함, 몸다고 못함, 뭐해서 못함 이 좀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죠? 이게 이력을 남겨놓으면 어머님들이 언제 거든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 부모님들 확인 가능하시게 숙제를 잘 해오셔야 되겠습니다. 잘 해오셔야 되겠어요. 다 알겠죠? 영상 꼭 보세요. 숙제를 해야 되겠다. 앱은 좀 이따 알려줄게요. 일단은 해봅시다. 152쪽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한 거 복습을 하면 평균 너는 성적의 평균이 뭔데? 라고 하듯이 대표값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평균이더라. 근데 평균의 함정이 있었죠. 평균의 함정,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료 중에서 보통 여기서 별량이라고 합니다. 별량 중에서 갑자기 너무 큰 거나 너무 낮은 게 있으면 평균이 이게 왜곡된다는 거예요.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값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별량 중에 너무 큰 값, 너무 작은 값이 있으면 방금 말한 이게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값으로 평균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중앙값, 시나 최빈값을 쓰더라고요. 다른 것도 많이 쓸 수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쓰는 것들이 이런 거더라. 중앙값은 자료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5개가 있으면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하고 작은 거에서부터 크게 되게 배열하고 가운데 있는 놈을 골라주시면 중앙값입니다. 주의점.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섞여 있는데 가운데 값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고. 근데 만약 짝수계라면 가운데 있는 요거
정가운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놈을 선택해서 요거 두 개의 평균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평균. 어떻게 이걸 찾는데요? 예를 들어 100개가 있어 자료가. 그러면 100을 2로 나눠요. 50이죠? 50과 51번째가 가운데 있는 두 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6을 2로 나누면 3이잖아. 그래서 세 번째와 그 다음 거 있는 거. 이렇게 짝수기면. 홀수기면 바로 하실 수 있고요. 2로 나누면 되니까 어차피. 짝수기의 경우에도 2로 나눠서 어디가 가운데 있는지 확인할 수 있더라. 중앙값이더라.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온 값. 이렇게 돼 있으면 1, 2개, 2, 2개, 3, 4, 5 하나씩이면 제일 많이 나온 게 1, 2가 두 번씩 나왔죠? 최빈값은 1, 2 이렇게 중앙값 평균과 다르게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더라. 최빈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더라.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으면 1, 2가 나온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최빈값은 없다가 다르다. 최빈값은 좀 특이한 게 많아요.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한글로 숫자가 아닌 한글이나 다른 문자로 표현된 것에서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 다음 게 편차라는 걸 했었죠. 편차. 우리 평균을 구할 때 방금 말한 거 말고도 또 단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단점.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가 A, B, C 학생이 있는데 80, 90, 100점이 있고 90, 90, 90점인 반이 있어요. 이렇게 1반, 2반이에요. 그러면 평균은 여기도 90점, 여기도 90점이죠. 그죠? 평균은 똑같아. 근데 두 반이 수학 실력이 완전 똑같냐고 그렇지는 않잖아. 그죠? B반은 골고루 딱 90점 받았어. 대충 90점 정도의 실력인 것 같아. 1반은 C인 학생은 꽤 잘하고 A인 학생은 90점에 비교해봤을 때 좀 못하는 편이에요. 얘는 딱 평균이고. 그죠? 두 반이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별량, 이런 별량의 개수가 작아. 지금 3개씩밖에 안 되잖아. 이럴 때는 보면 보여. 확인이 가능해. 근데 별량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죠. 현실에서는 이렇게 작지 않잖아. 학교 반만 해도 수면 되잖아. 대충.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학교가 끝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화명중, 화신중, 명진중, 뭐 신덕중 이런 곳에 어느 학교 애들이 수학을 제일 잘하는데 평균 점수가 제일 높은데 라고 했을 때 평균은 얼마 나올 거 아니야. 전부 다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기계돌이 바로 나와. 근데 편차가 위로 어느 정도 위아래로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수포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수포자의 기준으로 예를 들어 40점 이하로 했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잖아. 평균이 똑같은 학교더라도.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걸 알아봐야 되는데 평균에서부터 얼마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걸 구하는 게 바로 편차다. 개념 편차.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구하는 거예요. 먼저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부터 구해야 되더라. 별량에서 평균을 구해야 돼. 평균을 빼야 되더라. 그래서 편차를 구해봅시다. 지금 일단 오늘 분산과 편인 편차를 배울 건데 그거잖아요. 편차부터 하고 해봅시다. 이게 1번 문제예요. 152쪽에 1번 문제인데 1월, 2월, 3월, 4월, 5월 중에 읽은 책의 수를 나타내놨어요. 그래서 편차와 분산 이런 걸 구해볼 건데요. 먼저 평균부터 구해봅시다. 평균은 숫자들을 다 더해. 그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자, 이런 거 할 때 쉽게 하는 법 1의 자릿수가 더했을 때 0이 되는 순서상부터 찾으세요.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10이잖아. 막무가내로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더하지 말고요. 쉽게 더할 수 있는 거 10, 10이니까 20에다가 5 더해서 25예요. 5분의 25이기 때문에 평균은 5더라. 5번을 읽었더라. 그럼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되니까 별량이 요 숫자들이거든요. 자료. 그럼 4 빼기 5는 마이너스 1, 5 빼기 5는 0, 3 빼기 5는 마이, 6 빼기 5는 1, 7 빼기 5는 2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편차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편차는 평균에서부터 얼만큼 별량들이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평균에서부터 구하니까 당연히 편차들의 합은 다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편차의 합은 0이다. 근데
근데 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평균이 똑같더라도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편차를 구해봤어. 그러면 평균이 5점이니까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요. 편차의 절대값이 1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3, 7에 비해서 4, 6은 편차의 절대값이 작으니까 평균 5보다 5에 더 가깝게 붙어 있죠. 그죠? 그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편차의 합이 0이더라는 거야. 편차의 합이. 그래서 어떤 수로 나타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라는 걸 만들면서 편차의 합이 0이니까 안 되겠네. 편차를 그러면 제곱해보자.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 있는 놈들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수들이 편차가 만약 크면 분산도 크게 나올 거잖아. 편차 제곱해서 다 더할 건데 편차가 이 음수든 양수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제곱했을 때 더 커지잖아. 그죠? 그거를 별량의 개수 여기 같은 경우 5개로 나눌 거란 말이야. 개수는 문제마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똑같잖아. 그죠? 근데 편차 제곱이 편차가 크면 클수록 편차 제곱도 커질 거니까 만약에 평균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분산은 더 크게 나올 거고요. 여기 예를 들어 100 이런 게 있다 생각해봐. 평균이 오는데 그럼 95잖아. 편차가. 그럼 95 제곱하니까 끔찍하게 크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뭐 평소에 5, 1, 1 이렇게 있다가 100 너무 많이 읽었네.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알 수 있잖아. 크게 나오니까. 그래서 분산은 편차를 제곱하면 음수가 없어지고 양수만 되므로 이 숫자들의 절대값이 과연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평균에 약간 부족한 점, 얼마나 평균에서 이 별량들이 가까이 있냐 멀리 있느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 별량 개수로 나눠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 마이의 제곱이니까 1, 0의 제곱은 0, 마이의 제곱은 4,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이거를 별량의 개수인 5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다음 2죠. 이렇게 구해지더라는 거예요. 2. 그러면 분산은 장점이 뭐냐? 편차의 합이 0인데도 불구하고 제곱을 때려서 더함으로써 여기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구할 수 있게 됐어. 근데 문제는 이 음수들을 다 더하면 0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여기 차이 나는 게 제곱배만큼 커져버리는 거야. 여기는 실제로 2라서 크지 않은데요. 편차들이 크게 나오면 예를 들어 10, 20,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되면 100, 200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원래 10인데 100으로 제곱배만큼 커져 보인단 말이야. 분산은 얼마나 평균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편차를 제곱함으로써 실제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제곱배만큼 더 부풀러져서 보이게 돼요. 이해가 되나요? 제곱배만큼 커 보인다고. 떨어져 있는 정도가. 그래서 너무 커버리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제곱배만큼 커졌으니까 제곱을 죽이려면 루트를 씌우면 제곱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다. 이러면 표준 편차는 편차들이 얼만큼 고르게 떨어져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제곱도 안 하니까 실제로 그 수치가 뻥튀기 돼서 보이지도 않아요. 장점이 많은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단위를 쓸 때는 여기 같은 경우 체계수니까 권이죠. 표준 편차는 똑같이 권을 써요. 루트 이것만큼 표준 편차가 차이가 나게 돼요. 분산은 근데 단위를 쓰지 않아요. 그냥 이가 끝이야. 권 이렇게 안 해요. 왜냐? 제곱을 때렸잖아요. 여기. 편차 제곱을 함으로써 수치가 뻥튀기 돼. 예를 들어 센티미터 같았으면 제곱하면서 제곱 센티미터가 되잖아. 그죠? 근데 권을 제곱하면 뭔데? 제곱권이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표준 편차는 단위를 제곱해서 뻥튀기 시켰다가 다시 루트를 씌워서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얘는 원래 있는 문제의 단위가 센치면 센치, 권이면 권 똑같이 쓰기로
한 거지. 원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분산과 표준 편차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평균은 예쁘게 구했는데 이게 과연 평균에서부터 이 별량들이 모든 별량들 요 자료들이 평균에서 얼만큼 가까이 있는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막 흩어져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분산을 구하는 건데 편차들은 다 다음에 0이므로 어쩔 수 없이 제곱을 해서 분산을 구하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편차가 나와 있지 않으면 매우 번거로워요. 편차부터 구하셔야 돼요. 편차를 구하려면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평균부터 구하셔야 되거든요. 평균은 이거 다 더해요. 그러면 54 더하기 53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50을 5 곱하고요. 다 50이니까 그 다음에 1의 자리만 더해도 되겠죠. 이렇게 본인 편하신 대로 세팅하면 됩니다. 그냥 54, 53, 50, 56, 57을 직접 더해도 되는데 여러 개 적기 싫어서 그냥 50을 따로 떼내고 1의 자릿수끼리만 더한 거예요. 10의 자릿수 따로 더하고 그럼 5분의 10, 10, 20이고요. 여기 250이잖아. 270이죠. 그 다음에 평균이 54더라. 54더라. 그럼 편차는 별량에서 54에서 54를 빼. 이거 0이네. 다음 이거는 53에서 54 빼니까 빼기 1. 50 빼기 4. 54는 마이너스 4. 56 빼기 54는 2. 57 빼기 54는 3. 이렇게. 그 다음 확인하실 거. 편차의 합이 다 됐을 때 0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이기가 0이 안 되면 실컷 해봐요. 어차피 틀려요. 편차가 틀렸으니까. 해볼 필요도 없어. 시간 낭비야. 내가 만약 평균을 구해서 편차를 직접 구했다면 반드시 더해서 0이 되는지 검산을 해보라는 거야. 자동 검산이 되니까. 자, 그 다음 분산. 제곱이야. 0의 제곱 의미였고요. 1의 제곱은 1, 마사 제곱 16, 2의 제곱 4, 3의 제곱 9를 전체 별량의 개수 5개로 나누어라. 그럼 이렇게 하면 20, 이렇게 하면 10이니까 30이죠. 분산은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편차가 문제마다 편차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편차가.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게 평균을 구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편차도 구할 필요가 없어. 바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총 몇 개인대로 나눠주시면 끝이야. 너무 쉬워요. 근데 어려워지려면 복잡해지려면 지금처럼 평균을 안 주는 거야. 편차를 안 주는 거야. 그럼 평균을 구한 다음 편차까지 구하고 다시 해야 돼. 여기서 더 더러워지면 가끔 그런 학교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몸무게니까 10단이잖아. 몸무게인데 120kg, 100kg가 넘는 사람은 흔하진 않잖아. 있긴 있어도. 거의 두 자릿수란 말이야. 근데 키나 신발 사이즈는 대부분이 세 자릿수잖아. 그게 들어오면 진짜 짜증나요. 신발 사이즈 270, 250 이렇게 되면 여기가 몇십의 제곱, 몇백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 커지니까 엄청 복잡해져요. 예전에 영수증이나 이런 데 기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진짜 짜증나. 분산 구하기가. 난이도 올라가면 미지수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어려워지는데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난 시간에 다 X 치자고 말해줬었거든요. 그래서 X 친 건 하지 않고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지금 153쪽. 일단 153쪽은 1, 2번은 쌤이 풀었거든요. 한번 확인하면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쌤이 몇 개 풀이를 할 건데 158쪽에 14번이랑 164쪽에 13번이랑 요거 두 개부터 먼저 풀어볼 건데요. 요거 두 개는 주의점. 눈으로 푸세요. 눈으로 풀 것. 쌤이 설명했던 걸 잘 생각해서 표준 편차와 분산은 평균에서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 가까이 붙어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분산과 표준 편차가 만약 크다면 문제에 나온 별량들보다 여기 그 문제에 나온 별량들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크단 말은 반대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조그맣게 나와, 작게 나와. 그러면 여기 나오는 별량들이 평균에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고르게 분포했다는 거예요. 고르게. 이걸 이용해서
얘들은 눈으로 풀어야 돼. 직접 구하면 엄청 어렵고 오래 걸리거든.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153쪽부터 풀어보고요. 158쪽에 14번, 164쪽에 13번 두 개 풀어본 다음에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 저거 다 한 다음에 영상을 보면 됩니다. 자, 158쪽에 14번 봅시다. 눈으로 풀라고 했죠? 자, 이 중에서 점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모여 있는 반을 구하시오. 그러면 평균이 나와 있고 표준 편차가 나와 있잖아.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은 평균에 비교했을 때 이 자료들의 별량이 가까이 있으면 표준 편차와 분산은 작게 나온댔고 멀리 떨어져 있어. 모르지 않아. 들쭉날쭉해. 그러면 숫자가 크게 나온댔잖아요. 그런데 평균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있다니까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반을 고르시오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2루트 3인 2반이 답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2루트 3이 제일 작거든요, 숫자가. 그래서 2반입니다. 이런 거를 다 다른 방식으로 하려면 할 수가 없어. 다음 164쪽에 13번. 이것도 그렇죠. 자, 표준 편차를 직접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평균에 비해서 들쭉날쭉 숫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4번 같은 경우 보면 똑같잖아. 표준 편차가 사실상 0이거든. 제로. 만약 제일 작은 것을 골라라면 이게 답일 텐데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걸 보면 3번 보면 5가 있는데 3, 7 2씩 떨어져 있고 1, 9는 4씩 떨어져 있죠. 다른 보기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편차가 크다는 거지. 그래서 표준 편차도 당연히 크게 됩니다. 13번은 3번이었어요. 자, 쌤이 풀지 말라고 지난 시간에 X 많이 쳐줬거든요. 그 문제 빼고 6단은 전부 다 해오는 게 숙제입니다. 6단은 셀프북, 진도북. 6단은 다 하는 거고요. 요놈은 토요일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고등 과정, 고1 과정 숙제 이제 확인하고 올려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잘 해오도록 합시다. 뿅.